네, 안녕하세요. TIP 크루 파운더 바이러스 황대균입니다. 춤을 시작한 건 제 나이, 한국 나이 14살에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17살 정도 됐을 때 비보이를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돼서 그때부터 비보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본 비디오는 일본의 아마 와사다 브레이커스랑 그리고 LA 브라더스, 그 당시에 이렇게 팝핀이나 웨이브 이런 것들 이렇게 비디오로 보고, 그 이후에 아마 미국에서 열린 대회인데 비보이 서밋, 아마 비보이 서밋 3를 그때 우연찮게 비디오를 구하게 돼서 그거 보고 많이 연습했어요. 처음 만든 팀이 TIP 크루입니다. TIP 크루고 1996년도에 저와 함께 모두 6명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고, 그리고 팀 이름은 예전에 그냥 같은 반 친구였던 반장이 원래는 가수 하라고 만들어준 여러 가지 이름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IP였어요. 그래서 Team of is Perfect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좋아서, 그 의미가 좋아서 저희 TIP 크루 브레이크 댄스 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이제 황대균이라는 이름에서 그 균이라는 의미가 뜻이 보통 바이러스라는 한국말로 바이러스가 한국말로 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지어졌는데 그때 그냥 장난으로 대균이면 빅바이러스 아니야?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농담 삼아 한 얘기가 그냥 지금의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그때는 한국에는 일단 저는 비디오 테이프 세대니까 뭐 거의 모든 댄서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연습했고,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아마 한국 댄서들은 일본 댄서들이나 미국 댄서들을 보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동작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면 그 부분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보기 때문에 테이프가 늘어나서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찌지직 되거나, 그래서 막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 기술을 터득을 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1999년도쯤 됐을 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99 월드 힙합 페스티벌이라는 그 대회가 열리면서, 그때 당시에 뭐 일본의 스파타니 라커스, 그리고 미국의 락스테디 크루, 그리고 서클 오브 파이어, 그리고 캐나다 팀도 왔었고요. 그렇게 한 여러 나라가 처음에 한국의 외국 비보이들이 그때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항상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으로만 보던 그런 비보이들을 눈앞에서 실제로 보고 함께 춤도 추고 배틀을 해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TIP 크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멤버고, 그러니까 TIP 크루의 파운더이기 때문에 처음에 TIP 크루는 총 6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랑 비보이 비비라고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과거에 비주얼 쇼크 멤버이기도 해요. 비주얼 쇼크. 그리고 정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환이. 닉네임이 없어요. 그 친구는. 왜냐면 그때는 비보이들이 닉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태양이, 그리고 황혜원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정주, 이렇게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9년생 3명,
80년생 3명 이렇게 6명이 모여서 TIP 크루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때 리더였었던, 예, 지금도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거의 춤을 시작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비보이 베니나 터프키드를 통해서 에어트랙이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보게 됐고, 더 과거에는 10대 때 한참 파워무브를 연습할 때는 콤보가 거의 없었어요. 콤보가 거의 뭐 플레어, 윈드밀, 헤드스핀, 뭐 가장 고난이도 동작은 뭐 윈드밀 19 정도? 이런 기술들이 가장 고급된 기술이었는데, 아마 에어트랙 그 전까지는 웬만한 기술들을 거의 파워무브를 다 마스터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한국에서는 올킹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 기술을 할 줄 알면 모든 파워무브를 다 할 줄 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올킹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5가지 무브는 이제 플레어, 그리고 윈드밀, 헤드스핀, 그리고 트랙, 헬로,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 yes. 네, 이 5가지 기술을 할 줄 알면은 모든 기술을 다 할 줄 안다고 했었는데, 저도 거기에 그나마 조금 근접한 5가지 기술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마스터 했었었는데, 이후에 에어트랙이 나오고, 그러면서, 파워무브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에어트랙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선 이 댄스 씬이 계속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없었던 장르가 새로 생겨나게 됐고, 과거에는 브레이크 댄스에서 한국에서는 쇼다운이라고 불렀고, 배틀 문화가 형성이 됐고, 클럽 문화 혹은 길거리 문화에서 점점 이제는 학원이나 실내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춤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팝핀, 락킹, 크럼프, 하우스 이런 장르들이 거의 한국에는 없었는데, 점차 많은 세분화돼서 많은 장르들이 생겨났어요.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과거에는 사이퍼 서클에서 팝핀이나 이런 팝핀, 그때는 한국에선 각기라고 불렀었는데, 그 스탠딩을 잘하는 이런 댄서들이나 브레이크 댄스 기술을 잘하는 댄서들이 함께 같이 춤을 췄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부분 다 비보이들이 사이퍼에서 탑락, 푸드워크를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팝핀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그러다가 탑락을 하고 그러다가 락킹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장르가 많이 세분화가 됐고, 그리고 배틀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잔인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재밌어졌는데, 더 프로페셔널해진 것 같아요. 룰도 정확해지고, 또 과거에는 온리 크루 배틀만 있었는데, 오직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크루 배틀에서 뭐 5대5 배틀, 3대3, 그러니까 뭐 2on2, 이제 1on1까지. 과거에는 1on1 배틀이 없었어요. 그리고 없었고, 비보이는 1대 1on1 배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한 라운드 하면 한참 힘들어서 오래 쉬어야 되니까 1대1 배틀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할 수 없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이후에 아마 지금은 이제 오히려 뭐 레드불 BC1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1대1 대회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은 예전보다 또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한때 비보이가 젊었을 때 잠깐 할 수 있는 취미 아닐까라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문화로서, 힙합 문화의 하나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Too much. 아주 오래전에 기억나는 비보이는 이지락, 그리고 머리 쪽, 리마인, 터프키드, 데니. 너무 잘하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사실 뭐 캔스윕,
선배님이라든가 포원 이런 모든 많은 비보이들한테 많이 사실 다 영감을 받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사실상 선생님이나 다름이 없고요. 또 한국에서도 한국 비보이에서도 뭐 익스프레션의 이유성 선배님 네,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어렸을 때 영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춤을 시작했을 때는 파워무브나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내 춤을 보고 깜짝 놀래거나 흉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만족을 하면서 춤을 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패션에도 신경 쓰고 외모에도 신경 쓰고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변했을 때는 이제 음악에 뮤직 퀄리티에 음악과 더 어울리게 즉흥으로 추는 춤으로 조금씩 변해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테크니션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음악에 더 좀 음악에 더 가깝게 춤을 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2005년도 경에 비보이 포커스를 핀란드에서 만나고 포커스의 춤을 보면서 브레이크 댄스가 저렇게 음악과 가까울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에 매력에 빠지면서 저도 춤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바이러스는 음악과 어울리는 춤을 추는 비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데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를 한 두 가지 얘기하자면 하나는 당연히 2001년도에 배틀 오브 더 이어에 한국 최초로 출전을 해서 무대에 섰었던 그 비주얼 쇼크의 기억이죠. 그때 비주얼 쇼크 대 헤비코로 배틀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무대 스테이지에서 배틀한 거 말고 전날 사이퍼에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 배틀을 했어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되게 그때 한국 댄서들도 많이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워낙 잘했고 한국은 유명하지 않았고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끼리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독일까지 와서 어떤 크루와 배틀을 할 건데 우리가 누구랑 한 팀이랑 만약 한다면 가장 센 팀이랑 하자. 그래서 이왕이면 미국 팀이랑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먼저 스타트 할 테니까 함께 배틀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아마 제 기억에 릴전이 가장 먼저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당연히 또 2007년도 UKH 비보이 챔피언십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세계대회였고 그리고 또 그때가 TIP 크루가 가장 강력한 힘을 이렇게 파워를 발휘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TIP 크루는 바이러스가 이제 원탑 체제를 원 리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다 동일한 체제로 한국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근데 그게 한국만의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외국의 많은 크루들이 리더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대부분 크루들이 리더가 존재를 했고 리더의 진두지휘에 맞춰서 모두 함께 연습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원동력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강압적인 부분들이 존재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함께 따라줬던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많은 비보이 크루들이 당시에 일주일에 2번 짧게 연습하거나 이렇게 즐기면서 클럽에서 춤추고 이렇게 연습했지만 우리는 사실 거의 일주일에 5번, 6번씩 매일 연습을 했어요. 매일 거의. 그래서
아마 그런 강압적인 연습이 아마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네. 한국의 비보이들이 오래전에 미국보다 힙합 씬 자체가 한 20년 정도 뒤처져 있었는데, 비보이만은 급속도로 성장해서 따라잡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우선 우리는 미국 비보이들이나 일본 비보이들 그리고 외국 비보이들을 보면서 연습을 했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이 연습하고 연구했다면, 한국이 세계적인 비보이 강국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 문화가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한국 비보이들이 미국 비보이들을 흉내내기 시작하고, 춤을 흉내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또 그들의 삶의 그들의 연습 방법 그리고 그들의 마인드까지 많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한국의 많은 비보이들의 그 연습 방식이 미국 비보이들과 비슷해져 갖고, 그리고 연습량이 많이 과거의 비보이들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진조 크루, 리버스 크루, 한국에 정말 수많은 정말 많은 잘하는 크루들이 있었는데, 뭐 드리프터스 크루, 익스트림 크루, TIP 크루, 뭐 라스트폰 크루, 퓨전 MC 크루,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모든 팀들의 공통점은 연습을 정말 매일같이 하루에 반나절씩 연습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존재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신세대, 현재 세대, 새로 올라오고 있는 이 한국의 비보이 세대들은 사실 연습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그냥 즐기면서 편하게 하루 뭐 2시간, 일주일에 뭐 한 2-3번 그렇게 즐기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도 많이 실력이 우선 예전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비보이가 타 장르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비보이들에 대한 관심도들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댄스 뮤지컬, 그러니까 넘버벌 퍼포먼스 장르인데, 힙합 코미디 퍼포먼스예요. 비스쿨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해서 이제 현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과거에 비보이 세계 챔피언이 꿈이었다면, 지금은 바이러스가 직접 만든 이 작품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부상에 관련해서는 비보이 하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다친 적은 없어요. 많이 없는데 건강관리를 잘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제 나이가 30살 때 한 번 겨울에 지방에 소외 지역, 그러니까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 공연을 하다가 허리에 있는 근육이 파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거기 후유증이 계속 있어서 그냥 뭐 관리하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못하지만 지금도 계속 무대에도 서고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비보이 인생에서 가장 후퇴했던 때가 언제인지, 가장 슬럼프가 언제였는지는, 사실 슬럼프가 너무너무 많았어서 사실 정말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슬럼프는. 그런데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오히려 세계대회를 여러 차례 우승하고 유명세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과거 어렸을 때 세계대회를 우승하고 세계 챔피언이 되면 막연하게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고 인생이 바뀔 거다라는 막연한 꿈을 갖고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막상 세계대회를 여러 번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이후에 세계대회 갔다가 이제 우승하고 돌아온 이후에 유명세를 얻고 났을 때 오히려 멤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떠나가고, 한 명씩 각자 이제 춤을 포기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게 팀워크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한 명씩 떠나갈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힘들었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그 세계대회라는 목표가 이제 사라지고 그 사이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서 그 힘들고 외롭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 꿈을 향한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로 삼아서 지금은 또 열심히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지금 많이들 얘기해요. 비보이가 스포츠가 될 수 있냐 없냐, 뭐 올림픽 종목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후배들이 만약 비보이를 누군가가 직업으로 누군가는 비보이가 직업이고 누군가에겐 취미이고 모두가 각자 비보잉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가 각자에게 다 다른데 저는 만약 비보잉을 정말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으로서 정말 한다면, 인생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앞으로 올림픽 종목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정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말 메이저 대회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비보이들이 힙합 문화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공식 안에 그런 거에 틀에 빠져서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 아닌 정말 새로운 도전을 후배들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길이 예를 들어 뭐 올림픽 종목이 되는 게 꼭 100% 성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 저희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고, 과거에는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이러스가 처음에 춤을 시작할 때 헤드스핀 동작을 보고 춤을 웨이브가 신기하고 헤드스핀이 멋있어서 좋아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비보이가 멋있고 옷도 잘 입는 게 멋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비보이, 그런 댄서들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리듬을 잘 타고 그런 비보이가 좋아졌죠. 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인성을 갖춘 비보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춤을 잘 춰도 나이가 30살이 넘은 비보이라면 그 사람의 현재 삶의 수준이나 그 사람이 현재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보게 됐어요. 그 이유는 춤만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책임감 있는 비보이라면 그것으로 자기가 정말 댄서이기 전에 사회인으로서 얼마나 본인이 할 일을 잘 하고 본인이 앞으로 꾸려나가야 될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돼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면서 춤이 1번이 되지 않는, 정말 춤이 1번이기 전에 사랑하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1번이 될 수 있는 그런 댄서들이 꼭 되길, 그런 댄서가 좋고,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이 그런 댄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행복한 춤 추시고 모두 지금까지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였습니다.